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바로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동향 짚어주시죠. 네, 증세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노동시장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오늘 월요일장도 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3월달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6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초에 59.2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업 활동이라든가 신규 수주 지수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02.44로 굉장히 또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의 공장제 수주가 조금 하락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월달 지수이기 때문에 2월달에는 이미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빠르게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오늘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 오라클하고 이제 저작권 관련된 소송이 있었죠.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만들면서 오라클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뭐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안도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은 개발자분들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아마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튼 대법원에서는 6대2로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한 34조 원까지도 물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피해가게 됐습니다. 구글이 오늘 4%나 올랐고요. 오라클이 그러면 하락했느냐? 오라클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라클은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308달러로 그렇게 올라섰습니다.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서비스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들이 오늘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1분기에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사상 최대 차량을 인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4, 4분기에는 중국 토종 전기차들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웹부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목표가를 1,000달러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4.4% 장중에 700달러 회복했던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4.4% 상승한 6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이 700달러 돌파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먼저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만 마이너스 2%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자동차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이 4% 내외 강세를 보였고요. 건축 재료 산업도 이제서야 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상승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와 에너지 장비 산업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에서 크루드 오일이 오늘 마이너스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58달러 선으로 다시 밀렸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이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줄이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증산을 하는 이 결정이 어떤 수요 회복이 좋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은 공급이 과잉될 거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제재 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면서 좀 원유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면서 핵 협상에 돌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자동차 앞서서 이제 테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너럴 모터스도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나 또 더 많이 팔았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5.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포드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있고
있고, 그리고 트럭과 SUV 관련된 공장은 지금 맥스로 최대 용량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프리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보류 수준에서 등급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C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3%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이 꽤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억눌려 있던 욕구를 뭔가 좀 풀기 위해서 영화관에도 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한 30% 정도 떨어졌었는데 오늘 13%나 상승을 했고요. 시장이 어떤 그 매수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중립 의견들이 많았는데 매수 쪽으로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얘기가 있었는데, 게임스탑이 GameStop? 1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주식을 판매해서 경영자금을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레딧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제 그 인터넷 거래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10억 달러 350만 주나 판매할 계약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12%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초반 매출이 11%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2%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이슈들을 좀 챙겨볼까요? 이번 주에는 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이제 글로벌 최소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워낙 이제 구글의 어떤 그 소송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아마 이 얘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최저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 G20 국가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최저 법인세를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구글을 비롯해서 생 종목들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오늘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뭐냐면은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다 상승을 했는데 변동성 지수 VIX로 이제 코드가 구분되는 변동성 지수가 오늘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해야 되는데 동반해서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상승 시에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 빅스가 18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됐다, 매도에 나설 때다, 이렇게 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도 지표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 5월달 이후에 매도세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CNBC에서 이제 15명의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에는 2%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경제 지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 이어서 우리 시장을 더 상승으로 이끌어줄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뭐 한파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부진했다가 3월 달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도 지금 그 기대감이 커져갈수록 굉장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파월 의장 연설도 기다리고 있는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800만 건 정도 고용이 더 회복이 돼야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2, 3개월 사이에 지금 200만 건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 연초만 하더라도 1000만 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800만 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이 빠를수록, 그리고 고용 지표가 더 좋아질수록 금리 인상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함께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이제 2월달 채용 공고가
700만 건 수준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채용 및 노동 회전율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해 6월달 이후에 600만 건을 회복한 이후에 꾸준히 좀 상승 중인데 2018년도 하반기하고 2019년도하고 경제 호황기 때는 700만 건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 수준보다는 낮긴 한데 그래도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에 경제가 회복되던 시점, 주식시장이 상승하던 시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고요. 그리고 IBDT에서 발표하는 경제 낙관 지수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기자와 함께 시장과 자세한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